네, 안녕하십니까. 공유학 기능사 저자 윤성현 인사드리겠습니다. 3파트 전기 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전기 일반에 대해서 볼까요? 구성 본다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회로로 되어 있고, 기기로 되어 있고, 시퀀스 제어로 되어 있고, 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회로, 기기, 시퀀스 제어, 측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어디냐? 여러분들, 이 2가지는 정말로 중요하다. 네, 이 2가지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것을 밑바탕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그래서 회로와 기기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우리 한번 자신감을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교류 회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류 회로의 전압 전류 저항 DC 다이렉트 커런트는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뜻한다. 시간에 따라 전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AC에 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전력을 설계하는 작업도 단순하다. 컴퓨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DC로 설계되어 있는 이유이다. 즉 DC는 일정합니다. 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때로는 변화되는 사람이 멋있을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즉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 산만하게 공부하는 사람, 또 그걸 H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DC 회로의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개의 관계는 오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 무엇이냐? 일단 궁금증을 갖고 가봅시다. 일단 전류의 정의예요. 볼게요. 전류의 정의. 양전하 또는 음의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기호는 I고 그 다음 전류는 암페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전류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즉, 전하량이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즉, 단위 시간, 즉, 쿨롱 퍼 세크를 우리가 전류 기준으로 잡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잡냐? 네. 스위치가 딱 닫았을 때 이 전구가 불이 들어오죠. 근데 이때 기준이 뭐냐? 이렇게 회로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 실질적인 거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오랜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흐른다. 예전에는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봤는데, 즉 지금은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죠. 네, 전자의 이동. 즉,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현상의, 즉, 반대 방향으로 기준을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같은 말로는 전위차, 전위라고 하는데, 즉, 두 도체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적인 압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압은 이렇게 볼 수 있죠. V는 줄 퍼 쿨롱입니다. 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하나의 전하량이 이동하는데 1줄의 에너지를 했을 때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즉, 볼트는 줄 퍼 쿨롱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레지스턴스.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잠과의 싸움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담배가 될 수도 있겠고, 술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때에 따라서지만 저항, 즉 방해하는 겁니다. 뭘 방해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네. 그때 이제 이 저항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이때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전류가 흐르기 쉬운 것을 얘기하고요.
반대인 것을 우리 부도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선을 얘기한다면 전선 안에 있는 구리 부분을 도체라고 얘기하고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체를 우리 인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절연체를 또 부도체라고도 얘기하지요. 즉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복을 우리가 이제 부도체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중간엔 또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는 우리가 소자로서 사용하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도체와 저항과의 관계는 뭐예요? 1차원적인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온도에 따라서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커지면 저항도 커진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는 반대다. 일단 중요한 거 우리 금속. 이 금속이 뭐라고요? 도체라고요, 도체. 이 부분 1차원적인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체 저항률. 네. 우리 가늘고 길게 살면은 어떻습니까? 저항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가늘고 길게 산다. 저항이 크다는 뜻이에요. 짧고 굵게 산다. 그거는 저항이 작은 거예요.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수식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수식. 즉 저항은 로 곱하기 단면적에다 길이입니다. 이 로는 고유 저항이에요. 즉 도체의 재질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수식 기억해 주세요. 즉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구분 짓는다면 우리는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게오르크 옴, 독일학자가 찾은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 중에서 옴의 법칙은 정확하게 보면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전압이 커지면 전류와 비례해서 커진다. 즉 전압이 크면 전류도 크고 전류가 크면 전압도 커진다. 근데 이 안에다가 비례상수 K를 둬가지고 수식을 정리한 것이 V는 IR 해가지고 이게 옴의 법칙. R은 저항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파생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다. 이거를 여러분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이때 긴 게 뭐예요? 플러스죠. 짧은 게 마이너스고 전류의 흐름은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옴의 법칙 정말로 중요합니다. DC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저항의 접속이 있죠. 네, 저항의 접속, 직전 병합.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외워요. 네, 직렬 접속. 직렬 접속. 이게 직렬이죠. 직렬. 직렬은 하나의 회로예요. 뭐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합니다. 반대로 전류가 일정하니까 뭐가 붕괴돼요? 여기 전압이 붕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 저압 납으로 볼 수 있죠.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즉 전압은 붕괴된다 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식 체크하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직렬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병렬이 있겠죠. 병렬은 뭐예요? 하나의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죠. 전류가. 근데 어디서요? 여기를 기준으로 즉 전류는 붕괴가 됩니다. 대신 뭐예요? 높이는 같아요. 즉 뭐예요? 전압은 일정합니다. 병렬일 때는 전압은 일정합니다. 여기가 전압이 V면 여기도 V예요. 전압은 일정하다. 대신에 전류는 붕괴가 된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병렬일 때 이거죠. 결론은 합성 저항을 우리 이거를 복잡한 저항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바꾸고 싶어요. 심플하게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고 싶죠. 합성 저항으로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나오냐? 지금 시험에서는 2개로 나옵니다. 2개로 이렇게 2개로 나와요. 여기가 R1, R2로 나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결과부터 알려드린다면 2개가 나왔을 때는 합분의 곱이에요. 합성 저항은 R1, R2, R1, R2로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해서 합성 저항이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왜 이렇게 나오느냐? 네,
뭐 병렬일 땐 뭐가 일정하다고요? 전압이 일정하다고요. V1과 V2가 V로 일정하다고요. 여기 저항이 1 부분을 이 부분을 V1이라고 보고 R 저항 2에 인가되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V는 같다고요. 전압은. 대신에 전류가 붕괴된다고요. 맞죠? 이때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수식에다가 오음의 법칙을 넣게 되면 R분의 V 플러스 R분의 V는 R분의 V 해가지고 1, 1, 2, 2 합성이죠. 근데 이때 전압은 같으니까 이게 다 통일되면 즉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은 R분의 1이 되죠. 이거를 이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합분의 곱으로.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가지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 해석인데, 네, 이건 말 문제로 나오죠. 보시면 키르히호프 법칙에 제1이 있고요. 2가 있어요. 1은 뭐랑 비슷해요? 즉 I랑 비슷하죠. 그래서 1법칙은 전류법칙입니다. 뭐예요? 여기 한 점으로 이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각각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즉 임의의 접속점에서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2법칙, 전압법칙을 본다면 이건 전류고 이건 이제 전압이겠죠. 이건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아까 전류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전압 입장이라면 페르프를 형성해요. 뭐예요? 모든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 이때 전압 강하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하. 전압이 쓰인다는 거죠. 이때 보니까 여기만 마이너스네요.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기준을 시계 방향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이때 플러스에서 일단 1에서 시작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 있네. 그 외에 건 마이너스 플러스. 네. 요거 하나만 빼놓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돼 있으니 더해지고 대신 하나는 방향이 반대니 빼주니까 아무튼 모든 기전력의 이 합은 뭐예요? 각 이 저항에 쓰이는 전압 강하, 전압을 실질적으로 쓰이는 즉 대수의 합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2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딱 뭐예요? 줄퍼 쿨롱은 뭐예요? 전압이죠. 줄퍼 쿨롱은. 전압은 뭐예요? 줄퍼 쿨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는 뭐랑 같다고요? 쿨롱 퍼 세크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단위는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키르히호프 법칙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리고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기본 개념을 잡자고요. 직렬로 연결되면 저항이 커져요.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작아져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커지면 즉 이때 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작을 때 이때는 뭐예요? 전류가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집은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다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생각보다 크겠죠. 전류가 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딱 보이는 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전함이라고 합니다. 분전함. 그때 분전함 안에 뭐가 있어요? 차단기가 있죠. 차단기를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 중심으로 우리가 그때 하죠. 당연히 가정집,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차단기일 거고, 회사나 아니면은 공장 같은 데 가면은 큰 차단각이겠죠. 이 전류를 우리가 얼만큼 제어하느냐. 우리는 어딜 꽂으나 220V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 회로 망해서 대소합이네요. 포인트는 임의의 폐로에서 모든 기전력이 대소합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넘버 2죠. 넘버 2. 1은 전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력이 나옵니다. 우리 전류를 공부했고 전력을 공부했어요. 이제 전력 P라고 하고 단위는 와트라고 합니다. 전력 기호는 P, 단위는 와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전력. 이 공식 중요합니다. 와트랑 줄퍼세크가 같은 말이죠. 네. 이거를 이제 오음의 법칙에다 대입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공식이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공식인데 쓰임은 살짝 달라요. 네. 우리가 문제에서 전압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 공식, 전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류가 있다 그러면 이 공식 쓰면 되는데 잠깐 보니까 이 숫자 2가 살짝 위로 올라와야 돼요. 제곱이에요. 제곱입니다. 네, 제곱이에요. 여기 밑에는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전력이란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의 소비량 또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일을 하는 능률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즉 전압과 전력의 곱으로 우리가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을 우리가 전력, 힘을 보는 거예요. 힘. 얼만큼의 힘이 있는가? 예? 우리가 아침밥을 먹으면 때로는 어떤 사람마다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전압과 전류의 곱을 했을 때 이것의 일 능률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량을 볼까요? 네, 전력량. 아까 전력에다가 시간적인 개념을 곱해주니까 전력량이 됐어요. 단위는 뭐예요? 와트세크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는. 네. 아까 전력에다가 시간적인 개념을 곱하니까 전력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쓰게 되면 우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시간적인 개념. 우리 참고해 주세요. 네. 왜 36이 나왔냐고요? 여러분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네. 60분은 몇 초예요? 60배 했죠? 그럼 여기도 60배 하면 되죠? 3600초가 되죠. 즉, 이 60분은 뭐예요? 1시간이죠. 1시간은 3600초죠. 근데 앞에 키로를 붙이게 되면 여기 앞에 키로잖아요. 키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10의 세제곱을 해준 거예요. 키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알고만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율 법칙을 봅시다. 여기서의 문제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예? 이것을 우리는 줄열이라고 한다. 네. 뭐예요? 다시 본다면 아까 P는 뭐라 했어요?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했을 때가 전력이라고 했죠. 여기 전력에다가 시간적인 개념을 곱해주면 이게 전력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력량에다가 상수 0.24라는 걸 곱해주면 이게 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단위가 칼로리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0.24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나온 값.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0.24 I잣은 RT. 그래서 이 공식은 0.24 I잣은 RT라는 공식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정해져 있는 거. 이거 어차피 이거 역수관계니까 1번과 2번은 아무튼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kWh는 이렇게 된다는 거. 860kcal랑 같다는 거. 예. 그리고 여기서 또 k를 빼면은 1Wh는 또 860칼로리랑 또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의 열량에서는 또 시멘트라는 법칙이 있어요. 비열 곱하기 직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이것은 아주 가끔 출제되는 문제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가끔 출제되는 문제에 우리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역사냐?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제백이 있고 펠티어가 있고 톤슨 효과가 있는데 이거예요. 아까 전에 그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거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건데, 차이점은 제백은 두 종류의 금속이고 여기도 두 종류의 금속이고 여기는 동일하다는 금속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둘은 반대예요. 이 둘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키고 용접시킨 후 뭐예요? 가열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신기했죠? 그때 당시는. 네.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열만 줬어요. 열을 줬더니 전류가 흐르네. 어이구. 근데 이제 펠티어는 반대예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인 다음에 접합한 다음에 뭐예요? 요번에는 전류를 보내주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신기하게도 접합 부분의 한쪽은 열을 발생을 하고, 희한하게도 한쪽이 열을 발생했으면 한쪽은 열을 흡혈한다. 이런 현상이 펠티어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펠티어는 우리 여름에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에어컨 생각하세요. 톰슨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뭐예요? 동일 금속선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계속 서로 다른 걸로 했는데 왜? 아니야, 나 같은 걸로 할래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증명한 것을 우리가 톰슨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예요? 아까 전에 전력 공식에서도 전압과 전류가 나오면 이 둘을 그냥 곱해요. 네, 소비 전력, 같은 말로는 유효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항값이 일정한 저항에 전압 나왔죠? 이때 P는 VI에서 전압이 2배래. 이것도 2배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전압이 커지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네? 전류도 같이 변화를 합니다. 같이 변화를 해요.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정값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수식을 써줘야 돼요. 저항. 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110V를 쓰다가 왜 220V를 쓴 이유가 여기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좀 커진 거죠. 여기서도 이제 전압이 나오죠. 전압. 여기 대한 거. 이제 DC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교류로 넘어갑니다. 이전에 이제 좀 복습을 해본다면, 여러분, DC는 뭐예요? DC. 일정한 전류죠? 여기서 뭐예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밀 법칙이었죠. V는 R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식이 가장 중요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의, 전류에 대한 정의, 저항에 대한 특성. 근데 이 저항에 대한 특성 중에서 저항은 로우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그래서 저항은 가늘고 길게가 크다. 그리고 직렬로 접속하면 저항이 커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회로 해석으로 해서주고 키르호프 제1법칙은 전류의 법칙으로서 임의의 한 점. 그 다음에 이 법칙은 전압법칙으로서 폐회로에서 모든 기전력의 합은 회로 내에 있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배웠는데 VI를 곱하니까 전력이요. 이거를 우리가 와트라고 배웠고 이 전력에다가 시간적인 개념을 곱했더니 뭐예요? H 맞아요? 아니죠. 전력량이었죠.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전력량. 그래서 이거를 줄 또는 그러니까 와트세크로 했고 와트세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전력량에다가 뭐예요? 0.24를 곱했더니 이게 이제 줄열이라고 해가지고 H.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전류가 흘렀을 때 발열을 하니까 0.24 곱하기 I자승 RT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칼로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여기는 지금 현재 스칼라양, 즉 크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한 거예요. 너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교류로 가게 되면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놈으로 바뀝니다. 교류, 이 교류는 즉 DC는 에디슨이라면 교류는 니콜라 테슬라라고 얘기합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유도 전동기를 발명하면서 우리 AC의 모든 기구들을 발명하면서 우리는 이제 니콜라 테슬라 전기라고도 해요. 아시다시피 아니면 뭐 제가 전공이니까 저만 알 수도 있겠지만 즉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는 엄청난 라이벌이었죠. 세계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에디슨은 DC, 그 다음에 니콜라 테슬라는 AC. 이 둘의 싸움은 결국에 니콜라 테슬라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까지 송전, 배전, 뭐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류만큼 체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요즘 에디슨이 살아나고 있죠. 살아났다기보다 살아났죠. 네, 지금 모든 구축 핸드폰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현재 배터리 중심, 즉 DC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도 지금 DC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전체적인 계통은 우리 AC로 사용했는데 왜 AC로 사용되었는가?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시험 범위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AC, Alternating Current,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 이놈입니다. 방향이 포인트죠. 네. 예전에는 크기만 따졌는데 지금 크기와 방향을 따진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 즉 전에는 크기, 저항을 본다면 R이라고 봤다면 방향을 따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J의 J. 좌표 평면에서 J란 뭐냐면 이거예요. 실수허수축에서 여기가 플러스 쪽이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1, 2, 3, 4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고 위아래가 이제 허수축인데 여기를 플러스 J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J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 리액턴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저항, 옴이라고 얘기하죠. 즉 교류에서 나오면은 DC에서 방해하는 놈은 DC에서 오로지 전류를 방해하는 놈은 저항, 레지스턴스였다면 AC에서 이제 방해하는 놈은 이제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교류 발생의 원리, 이제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보자는 거예요. 예, 약간 이거 기계적인 메커니즘인데 보겠습니다. 즉 뭐예요? 이 전자석 안에다가 자기장 안에다가 즉 전기자. 네. 지금 현재 이 모형은 직류기를 얘기한 거예요. 직류기. 직류기의 세 가지 요소, 즉 N극S, 그 전자석을 계자라고 하고요. 이 계자 사이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을 전기자 도체라고 하고 전기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류가 나온 것을 우리가 DC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정류자가 있습니다. 삼형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유기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자석 밀도, 즉 전자석 공간 안에서 전기자 도체의 길이만큼 이게 얼만큼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이 순간적인 전기자 방향과 전기자 코일이 이루는 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기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발전기 어떻게 전기가 생산되냐고요. 그렇죠. 자석 밀도, 이거 전자석을 세게 해요. 그럼 공간이,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은 힘이 세지는 거죠. 부모님한테 돈을 좀 적게 물려받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책이 많았을 때랑 또 책을 한두 권,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공부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라서 책을 한두 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를 또 많이 갖고 있냐는 거에서 데이터에 대해서의 비율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 L은 유길입니다. 이거를 끊어줄 수 있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무한정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속도를 빨리 회전할수록 우리가 발전이 커집니다. 천천히 하면은 천천히 될 거고, 빨리 하면 빨리 될 거고, 이거는 뭐 공부하는 시간이겠죠. 우리가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투자하는 거랑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는 거랑 하루에 4시간을 투자하는 거랑 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각도의 개념이고요. 각도의 개념. 네.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도 딱 정확하게 90도에서 딱 내려칠 때랑 약간 비스듬하게 칠 때랑,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좀 판단해 주세요.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류의 기초는 이거예요, 여러분. 네. 변합니다. 주기, 주파수인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 저기가 아까 전에 전자석 공간, 즉 자기장 공간 안에서 전기자 코일을 회전시키면, 네, 이렇게 전압이 생깁니다. 유기기전력이 생깁니다. 시간에 따라서 유기기전력이 생기는데, 이때 이 파형 하나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거예요.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뭐냐면 1초, 기준이 1초예요. 1초. 1초 동안에 파형이 몇 개 그려져 있냐? 기준입니다. 한 사이클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인 거고, 단위가 세크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1초 동안에 몇 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각속도.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라디안 퍼 세크. 각속도는 이럽니다. 각속도. 속도는 알겠죠? 속도. 근데 거기에 대한 각속도라는 거예요. 각속도. 1초 동안에 회전한 각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디그리로 표현하지 않고요. 라디안법을 써요. 즉 라디안법 씁니다. 라디안. 즉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360도를 기준으로 잡고 가요. 여기 2를 나누면 이제 파이는 이제 180도가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라디안법 써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즉 여기서 t가 두 개의 역수가 주파수니까, 즉 이것만 기억하세요. 각속도는 2파이 f다. 2파이 f다. 단위는 뭐냐? 라디안 퍼 세크다. 네. 이게 교류의 이게 시작인 거죠. 네. 이게 어디에 숨어 있느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속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각입니다. 전기각, 아까 각속도가 라디안 퍼 세크 아닙니까? 라디안 퍼 세크에다가 세크를 곱하면 이제 라디안이 된다는 거죠. 네, 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기 전력이 이만큼의 전압을 형성하는데, 이때 전압을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발생되는 전압의 값인데, 이때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하는데, 이때 맥스라고도 얘기하고 피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둘은 뭐 책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최근에 맥스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각속도가 여기 숨어져 있죠. 여기 숨어져 있죠. 여기 숨어져 있다. 라디안 퍼 세크. 중요합니다. 각속도는 2파이 F입니다.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같은 뜻으로는 T분의 주기분의 2파입니다. W 아닙니다.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한 주기 내에서 가장 큰 수직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또 피크 투 피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한 번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는 여기서 이제 라디안법, 즉 호도법을 쓰지요. 네, 라디안. 이 라디안을 우리 호도법이라고 얘기해요. 네, 기준은 뭐냐? 한 원을 봤을 때 여기 반지름 R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호의 길이, 여기를 호의 길이라고 그래요. 네, 호의 길이. 이 길이가 R이었을 때, 이때의 R과 이 R이 같았을 때의 이 기준을, 이걸 1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1라디안.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이것이 중요하죠. 이거. 180도는 파이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체크합니다. 이 부분 체크. 네, 이 부분 체크합니다. 6분의 파이가 30도요. 4분의 파이는 45도요. 3분의 파이는 60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파이는 아까 전에 몇 도라고요? 180도요. 파에다 180도 넣어서 계산하면은 딱딱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시험 문제 볼 때 30도라고 나오지 않아요. 다 라디안으로 주어져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위상과 위상차에서 보겠습니다. 위상. 어떤 의미의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위상차. 같은 주파수의 두 파형이 일치하지 않는 시간적 차이. 이때 이제 동상이 있고 지상이 있고 진상으로 나눠지죠. 네, 이때 전압을 기준으로 지상, 동상, 이게 이제 위상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지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같은 상에 흐르기 때문에 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상의 반대말은 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말로 진상. 지각할 때 지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전진할 때 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상, 어떤 의미의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 이게 왜 생기느냐? 여러분, 전기를 쓰다 보면 전류가 조금 뒤처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 코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코일에 흐르는 것은 전류들이 좀 뒤처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뒤처지는 거, 원래 전류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흘렀어요.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류가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늦춰진 거를 다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진상 전류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를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교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류에서도 우리 배우겠지만 지금 교류에서는 단상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걸 단상이라고 해요. 단상. 그 다음에 삼상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속 아니에요. 외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삼상. 이거를 이제 삼상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단상을 보고 있습니다. 단상. 단상. 상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네. 그 점에서 이때 크기는, 교류의 크기는, 아이고, 뭐야, 이게. 순식값,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어우, 머리 아프죠? 다시 얘기해 드린다면, 순식값, 그때그때 값을 얘기하고, 최대값은 우리가 아까 파형해서 그 꼭지점을 얘기하고, 시료값은 실질적으로 쓰이는 값을 얘기하고, 평균값은 그 면적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아무 말 안 하면 시료값입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시료값이에요. 볼게요. 순식값. 시간 변화에 따라 매 순간의 변화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각함수로 표현해요. 네, 삼각함수로 표현합니다. 이때 앞에 최대값, 한 주기 내에서 가장 큰 순식값.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파행이 있다면 여기에요. 여기 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올라간 거예요.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즉 요거와 요거 사이의 값을 얘기하는 것은 피크 투 피크예요. 이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료값. 시료값은 솔직히 비교예요. 비교. 하나의 저항. 즉 우리가 부하에다가 교류 전류를 흘렸을 때 소비 전력이 I-R이 같은 저항의 직류 전류 I를 흘렸을 때 소비 전력 I-R과 뭐예요? 같을 때, 네, 같은 저항에다가 하나는 교류 전류, 하나는 DC 전류를 흘렸을 때 그때 소비되는 전력이 같을 때 이때 전류를 우리는 시료값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간 거예요.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교류, 하나는 DC입니다. 이때 전력이 같았을 때, 유효 전력이 같았을 때 이때의 전력을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합니다.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I 자승은 I 제곱이랑 같으니까 I는 뭐예요? 루트 I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료값은 이렇게.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료값을 영어로 RM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값의 관계인데, 네, 이거는 수학적인 관계로 우리가 풀이를 하다 보면, 네, 미적분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우린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최대값에다가 루트 1을 나누면은 됩니다. 0.707. 즉 최대값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은 시료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 평균값은 한 주기 동안의 순식값의 평균을 나타낸 값을 평균값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한 주기 동안에. 근데 우리가 한 주기 동안의 평균을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요, 마이너스 면적이 같기 때문에 정연파로 본다면은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0에서 2파이까지가 아니라 0에서 파이까지 이 면적에 대한, 즉 반주기 동안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반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취하여 그 값을 평균치로 정한다. 네. 그때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관계는 파이분의 2를 곱해서 최대값에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관계가 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알아본 거죠. 파고율과 파형률을 알아본 건데, 고형체실평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고형체실평이라고. 고형체실평이요. 파고율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전기 설계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의 절연값, 우리가 부도체 값,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안전에 대한 개념이고요. 파형률은 우리가 이제 동기기 파트에서 유기기 전력이 생성됐을 때 거기 생성됐을 때 유기기 전력에 영향을 고려한 게 파형률입니다. 네, 성형이 좀 약간 다르지만 파고율은 외형적인 거, 파형률은 좀 내적인 거를 고려한 것인데 이때 비율이 고형 체실평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연파의 파고율은 1.414 루트 2고 정연파 파형률은 1.12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형 체실평이 왜 고형 체실평 이거 좀 외우기 쉬운 게 여러분 뭐예요? 맨 꼭대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최대값이죠. 전압이라고 본다면 Vmax 바로 밑이 뭐예요? 좀 바로 밑이 0.707 곱하면 최대값에 0.707 곱하면 여기가 시료값인 거고 여기다 최대값에다가 뭐예요? 0.637을 곱하면 뭐예요? 평균값인 거죠. 즉 시료값은 최대값과 평균값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문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만 본다면 이건 순식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기준에 있어서 약간 기준에 있어서 뭐예요? 60도가 좀 늦춰진 전압이 가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전체적인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즉 주파수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고 주파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냥 우리 V는 순식값은 Vm에다가 사인 오메가 T라고 우리가 순식값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오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각속도 여기 T 앞에 여기 120 파이가 각속도예요. 각속도는 아까 전에 2파이 F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2파이 F니까 파이 없어지고 즉 2를 넘겨주면 나눠주면 뭐가 돼요? 60Hz가 되죠. 여러분 120파이가 되면은 60이요. 100파이가 나오면은 50입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이 둘 중에밖에 안 나와요. 절대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네. 항상 헷갈리게 해요. 네. 50이냐 60이냐. 그래도 모르겠다. 60으로 찍으면 정답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